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간만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거래소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와 삼천리, 그리고 EID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어제 소폭으로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0.78% 오른 64,6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수급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외국인만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3거래일째 매도 중이고요. 또 개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되며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63.75조 원, 또 영업이익은 6,400억 원의 1분기 실적을 지난 27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5% 감소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95.47% 감소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1조 원 미만으로 하락하게 된 것은 지난 금융위기설이 돌았던 2009년 1분기 이후에 1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전체 실적을 견인했었던 DS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이 이번 어닝쇼크의 원인이었는데요. 다만 어닝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황이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0.78%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 의지까지 드러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장에서 삼천리가 또 한 번 2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SG증권과 연루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3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전일장에서도 추가로 이렇게 2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삼천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강심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연이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포스코퓨처엠이 어제 2%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34만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포스코퓨처엠은 1분기 매출이 1조 1,352억 원, 영업이익은 203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1% 늘어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1%가량 하락을 했는데 다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45.4% 그리고 512.8% 급등한 수치로서 이 평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업별로 봤을 때 배터리 소재 사업 매출 중에 양극재 매출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양극재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배터리용 NCMA 양극재 생산 판매가 시작됐다며 고객사와 판매가 인상을 협의하고 있는 ESS용 판매 이연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ESG 경영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 배터리 소재 업계 최초로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고 기후변화와 자연 관련 정보 공개 협의체에 가입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포스코퓨처엠은 배터리 다수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가 4.17% 급등하면서 38만 7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월 5일부로 하루 빼고 매일같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은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만이 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포스코홀딩스도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7,0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연간으로 정상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강 사업의 국내외 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친환경 미래 소재 매출이 전분기 대비 44%가량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보면서 조선과 가전 가격 인상이 2분기부터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기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6%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가 한파를 겪게 되면서 실적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업체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호실적 영향이 전일장까지 지속이 되면서 3%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또 증권가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LG이노텍이 3.11% 오른 26만 5,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LG이노텍은 실적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은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낮아진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 영향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 영향으로 영업적자 26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 개선을 고려한 저가 매수 전략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아도 역대 최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열어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29.1% 늘어났다고 밝혔고요. 영업이익은 78.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세계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가량 증가하면서 테슬라를 제쳤다는 평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HD현대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건설기계 관련주를 향한 증권가의 평가까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HD현대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22% 증가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거래대금 탑5 종목들입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8.36% 오르면서 70만 원 선을 복귀했고요. 70만 9천 원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11.13%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필두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투자 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CIS가 이 LFP 배터리 개발 국책과제 주관 연구기관 선정 소식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국책과제에 에코프로비엠까지 합류를 한다는 소식에 모멘텀이 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미래생명자원, 또 2차전지 관련해서 EV 첨단 소재도 29.98%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LNF도 5.34% 오르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네, 특징주로 EV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상한가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V 첨단 소재는 구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오면서 급등했습니다. 구리 500톤을 2023년 8월 내에 국내 D사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한 사업적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 구리 공급 계약을 통해서 비즈니스 영업을 더 넓혀가며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상한가를 달성하며 8,28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거래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부터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5가지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테라사이언스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관이음새 전문 생산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를 사업 목적에 끼워 넣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동반 매수하며 10.28% 급등했고요. 4,07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네이처셀이 어제 0.93%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4월 3일에 관절염 신약인 조인트 스템 허가가 실패되자 급락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는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거래일째 매수하면서 네이처셀이 어제도 0.93%로 1,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특징주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어제 9.59% 오르면서 4,0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5월에는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사 모두 투어에 따르면 일본과 베트남, 태국, 대만 등 5월 해외 패키지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50%가량 증가했습니다. 리오프닝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여행 수요가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 면세점 수요가 증가하며 면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9.59%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분석해드렸고요. 특징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장까지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도 했었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감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 있죠.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자체가 물론 영업이익이 한 3.4조 정도 이제 적자가 나왔었고 물론 시장에서는 이미 얘기는 했었지만은 이제는 2분기 때 얼마만큼이나 이제 감산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했고 대략 물론 기간과 그만큼 얼마까지 감산할지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최대 25%까지 감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실적 발표를 하거나 향후에 재고 여부에 따라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텔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인텔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2분기 때부터 관련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시간 내에서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반도체 감산 이슈와 함께 오늘 좀 많은 큰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달이 되면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의 이 서브용 디램 자체가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DDR5에 대한 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있는 DDR4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요 그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 조절로 인해서 조금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DDR5 자체가 단가가 얼마만큼 가격이 이제 반등한 요소가 있는지 이거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동안에 대한 악재나 이런 리스크 부분들은 좀 하나씩 제거되었다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수요가 얼마만큼 빨리 나오고 재고가 빨리 사라지는 여부가 2분기 아니면 3분기 이 사이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특징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텍, T로보틱스, 로보티즈, 경동인베스트,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의 특징은 로봇주가 이름을 다소 올렸다는 점,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기업들이 이름을 다소 올렸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GI텍 상한가를 찍어냈는데요. GI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원
7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유증의 목적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의 확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발행되는 신주는 전환 우선주 674만 1,575주라고 하고요. 3자 배정 대상은 이음 넥스트 스테이지 제1회 1호 사무투자 합자회사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인수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인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간외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것을 매수의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를 꽉 상한가를 채워냈습니다. 이 정규장에서는 6.4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0% 추가로 오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해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가 지금 두 번째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어제 시간외에서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와 SPG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지능형 로봇법이 통과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로봇이 도보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허용한 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LG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서빙형 로봇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서빙형 로봇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까지 밝히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해냈습니다. 네, 본장에서는 5.63% 오르면서 13,890원에 장을 마친 T-로보틱스인데요. 정규장 이외에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5,270원에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경동인베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인베스트는 자회사 경동이 티타늄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조광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8거래일째 지금 7거래일째 하락을 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어제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이러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6.24% 추가로 오르면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코오롱 티슈진도 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시간외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대상은 코오롱이었고요. 그 배정 규모는 399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에서 5.99%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이화전기, 다이나믹 디자인, 이화산업,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휴맥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정규장에서 강하게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특히나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트론, EID, 윈텍, EV 첨단 소재까지도 어제 시간외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과 EV 첨단 소재는 어제 본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오늘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화 그룹주들, 휴맥스 그룹주들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가장 상단에 위치한 이화전기부터 살펴보시죠. 이화전기는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어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화 그룹주인 이화산업, 이트론, EID까지 어제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 계열사 EQ셀의 개선 기간이 내일이죠. 토요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혹시라도 EQ셀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계열사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어제 전기는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이화산업은 7.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시간외에서 하락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특별한 악재는 따로 없었지만 어제 2차 전지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동반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함께 갔었던 휴맥스 홀딩스도 힘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휴맥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들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연결을 통해서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에서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장중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 상승을 했었는데 또 시간 내에서도 또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2,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LFP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받게 되면서 삼성 SDI랑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고, 물론 어제 일론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서 향후 기가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꾸준히 이제 나왔었죠. 대부분 지금 LFP 관련해서는 저쪽 새만금 쪽으로 지금 공장이나 이런 증설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가 팩토리가 향후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다 하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했던 이유는 일단은 이동채 이제 회장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관련된 시비를 발행을 했던 부분이 이번 이제 콜옵션 행사 여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당시에는 이제 600억에 대한 시비를 발행을 했었지만은 이번에 만약에 전환하게 되면 거의 6천억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치를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일단 그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그런 주주 가치를 위해서 포기를 했다고 한 만큼 어제 시간에서 또 상승하는 좀 흐름을 보였었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이제 자회사가 상장 예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한 3조짜리 대여라고 한 만큼 이런 자회사 가치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조금 가치가 조금 한 단계 더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동안 주가가 빠르게 많이 올랐다는 점, 물론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물론 오늘 장중에서는 좀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특징주로 들어봤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본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참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불금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불이 붙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등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